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서른을 조금 넘긴 이제 막 아빠가 된 지 5개월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긴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아직도 제가 그 아이의 아빠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병원이었어요.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주사 맞으러 갔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죠. 첫인상이 정말 강했어요.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웃는 게 예쁘고 조곤조곤 말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처도 물어봤고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열심히 들이댔죠. 주말마다 병원 앞에 커피 사들고 서 있고 문자도 꾸준히 보내고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마음을 조금 열더라고요. 연애 시작한 지 딱 5개월쯤 됐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 진지했죠. 손도 떨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겁이 확 났어요. 하지만 책임져야죠.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 결혼하자. 우리 아기 내가 지킬게.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 문제는 제 어머니였어요. 아내를 처음 데리고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인사도 받기 전에 딱 첫눈에 고개부터 졌더라고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유요?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손금이며 관상이며 사주팔자 같은 거 꽤 신경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특히 더 단호하셨어요. 입술도 얇지 눈꼬리도 올라갔지 관상이 너무 안 좋다. 그 눈 봐라. 주변에 남자가 많을 관상이야. 눈꼬리가 저리 올라갔으면 한 남자 옆에만 붙어 살 상이 아니야. 그날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관상책까지 꺼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귀도 봐라. 복 없는 귀다. 복 없는 사람하고 살면 너도 복이 센다. 그리고는 한참을 더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외할머니 꿈까지 꾸셨다며 할매가 꿈에 나와서 그 여자는 들이지 마라 하시더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셨죠. 게다가 직업도 간호조무사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며 몸쓰는 직업은 사주도 기운이 약하다는 둥, 내가 고생할 팔자다는 둥 도무지 끝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귀에 박혀서 꿈에서도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때 저도 엄마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상이나 사주팔자 같은 거 다 미신이에요. 결국에는 울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엄마 안 볼 거예요. 우리 아기한텐 할머니 없다고 할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중재한 후 결혼을 허락하셨고 어머니도 마지못해 인정하셨어요. 결혼식은 아내가 임신 16주 차였을 때 올렸어요. 조금 서둘렀죠.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가 32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고 우리는 따로 분가해서 살기로 했어요. 아내가 제일 원했던 부분이었죠. 솔직히 어머니랑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사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고 올해 초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딱 봐도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내가 수고했다. 욕받다. 라고 며느리가 고생했음을 인정하고 위로하셨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였어요. 겉보기엔요. 근데 딸아이 눈에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없는데 아내는 성형했다고 했고 저희 엄마는 쌍꺼풀이 있으니까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죠.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7월 초복 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장어 엑기스를 가져다 주신다고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 있었죠. 근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서 내려왔다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더니 낯선 남자가 내리더래요.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다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그제서야 아내가 문을 열었고 세탁기를 돌리느라 못 들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싱크대에 커피잔 2개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처음엔 화났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상처 주고 또 이러냐고. 그런데 점점 마음이 찝찝해지더라고요. 근데 내 딸 말이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랑 닮은 데가 너무 없어. 신생아 때는 원래 잘 모르지만 이제 좀 커가니까 눈도 입도 손 모양도 전부 엄마 쪽이야. 내 아버지랑 나랑 사진 앨범 다 꺼내봤는데 네 어릴 때 모습이랑 그 아이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혹시 모르니까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 그게 맞든 아니든 널 위해서라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안 한다고 했다가 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불쑥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몇 달 전이었죠.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백화점에 갔는데 네 와이프 닮은 여자가 어떤 남자랑 있더라. 전 농담인 줄 알았고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날 백화점 안 갔는데 왜? 하며 웃더라고요. 그땐 그냥 웃고 말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게 조상님이 도와주시려는 계시 없나 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진짜 해야 할까 아닌가. 솔직히 몰래 친자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대놓고 검사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어도 된대. 칫솔이나 수건도 가능하대. 전 머리카락은 어렵겠다 싶어서 딸이 쓰던 손가락용 실리콘 칫솔을 슬쩍 새 걸로 바꾸면서 기존에 쓰던 걸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 못 챘고요. 검사소는 어머니가 미리 알아봤고 전 외근이 있다 거짓말하고 평일 오전에 반차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오는 날 연구소에서 봉투를 건네받고 그 작은 방 안에서 결과지를 열었어요. 부와 자는 유전적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끝이 저리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껏 웃으며 안아주고 젖병 물려주던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니.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주변 친구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제게 아빠하고 부를 때마다 속으로는 자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했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 마주치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수천 번 고민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건 그냥 참고 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이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면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였던 걸까요? 물어봐야 하는데 그 입을 여는 순간 이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내일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려고요. 그 다음엔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처가에도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겁고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했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용서하려 했지만 진실은 그 모든 걸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